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출제유형 문제 A형 중에 계산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은 문항수가 5개가 있다 그랬죠. 한 문항당 점수가 8점으로 배점이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5개를 전체 한번 읽어보고요. 가장 함수 개수가 좀 작고 쉽겠다 싶은 걸 먼저 선택해서 푸는 걸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표 1에서 여기에 요일을 표시할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은 평일 아니면 토일이겠죠. 주말로 표시하자 그랬어요. 근데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이건 위크데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위크데이를 먼저 해서 잘라서 if에 붙여도 되고요. if 안에 위크데이가 들어와도 되죠. 자, 순서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는데, 자, 저는 한번 잘라서 해볼까요? 위크데이를 먼저 해서 잘라서 if에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꼴 위크데이라는 건 요일의 순번 계산을 하자는 뜻입니다. 마법사를 띄우면 자, 이렇게 들어와요. 이 날짜에 요일 순번을 알고 싶은데 리턴 타입이 1, 2, 3이에요.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면 유형이 1인데 월요일 1인 건 유형이 2라 그랬죠. 아무 말이 없으면 대부분 유형은 1입니다. 근데 얘는 월요일이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형이 2가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월요일이 1이니까 1, 2, 3, 4, 5면 평일이 되는 거고 6, 7이면 주말이 되겠죠. 그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선택을 해놓고요. 자, 순번 나왔죠? 요 수식입력 줄에서 이 꼴 뒷부분을 이렇게 범위 설정해서 이 꼴은 빼고요. 잘라냅니다. 저 상태에서 바로 if로 갑니다. if 더블 클릭 들어와서요. 자,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금방 잘란 걸 여러분들이 붙여서 조건을 설정해 줘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1, 2, 3, 4, 5라 그랬죠? 작거나 같다 5죠. 이걸 만족하면 평일. 아니면 주말. 이렇게 설정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형이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1, 2, 3, 4, 5까지가 평일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주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위크데이에서 유형을 1로 했다 그러면 일요일이 1번, 토요일은 7번이 되기 때문에 조건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유형을 이렇게 지정하자라고 문제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전체 채우면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잘라서 붙였고요. 자, 이걸 if 안에서 순서대로 if 안에서 weekday 함수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표 2번에서요. 자, 뭘 하자 그랬냐면 중간과 기말고사와 이 점수와 기준표를 이용해서 학점을 계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중간과 기말의 평균을 먼저 구할 거예요. 학생의 중간 기말의 평균을 먼저 구해서 그 평균을 여기서 찾을 겁니다. 여기서 찾을 건데 여러분들이 봐주면 밑에 기준표가 데이터가 옆으로 들어와 있어요. 옆으로. 위아래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H룩업 함수예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리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에버리지를 해서 잘라서 H룩업에 붙여도 되고요. H룩업 안에서 에버리지 들어와도 됩니다. 자, 잘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꼴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겁니다. 두 칸만 범위 잡으면 끝이 나겠죠. 자, 평균을 이렇게 구했어요. 이 꼴은 빼고 이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그 상태에서 H룩업으로 갑니다. H룩업. 자, 잘라낸 걸 첫 번째 칸에 붙일 거예요. 그럼 화면을 봅니다. 이 값이 찾으려는 값이에요. 내가 이 값을 찾을 거예요. 찾을 건데 어디에서 찾을 거냐? 이 표에서 찾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봤을 때 지금 보면 요 두 번째 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0,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이라고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가 0에서 60 미만까지, 0에서 59까지, 여기는 60에서 69까지, 이 자리는 70에서 79까지 이런 의미를 가져요. 지금 보면 화면상에서 오름차순 정렬돼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구한 평균이 87.5인데 87.5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값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요렇게만 범위를 지정하면은 점수가 60점보다 작은 애들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걸 갖고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을 찾을 건데 어디에서 찾을 거냐? 이 부분에서 찾을 겁니다. 얘는 변하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학점이죠. 그래서 줄 번호가 3이 되는 거고요. 87.5가 여기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찾을 때는 화면상에서 true이기 때문에 true 쓰거나 1을 쓰거나 생략을 한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를 쓰거나 0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걸 찾을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7.5는 보이죠?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거, 여기 지금 숫자 뒤에 이상이 다 붙어 있죠? 클릭해 보면 수식입력 줄에 보세요. 이상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이거는 서식입니다. 즉 얘들은 숫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1급에서 자주 나오는 표의 형태예요. 2급에서 지금 나왔지만 이 형태가 1급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였고요. 3번. 3번은 뭘 하라 그랬냐면 이 표에서 학과가 경영학과에 대한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갖고 구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를 라운드를 이용해서, 라운드는 반올림 하는 거거든요.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라운드 안에 D-average가 들어가거나 D-average 하고 난 다음에 잘라서 라운드에 붙여도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에서 만약에 원래 입력된 데이터를 하려면 학과가 컴퓨터학과 요것밖에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경영학과를 할 거기 때문에 조건 안에 써야 되겠죠. 조건을 이 자리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걸 복사해서 조건으로 넣어줘도 됩니다. 저는 복사하는 걸 권장하는데 이유는 오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잘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복사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이게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D-average에서요 라운드에 붙여볼게요. 자,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모양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범위에 전부 다 제목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제목 포함해서 이 전체. 누구의 평균을 구할 거냐? 평점의 평균이에요. 선택해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4라고 적어도 됩니다.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인 거. 자, 요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전체를 잘라서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하자 그랬습니다. 붙이고요. 둘째 자리까지 남긴다 그랬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이 포함된다라는 걸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네 번째. 표 4번에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학 이 점수가 3개가 있는데 모두 70 이상인 학생의 수를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학생의 수를 계산할 건데 count와 count if와 count ifs를 쓰자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70 이상이면서 이것도 70 이상이시면서 얘도 7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조건 3개가 들어가야 되죠. 조건이 하나, 2개 이상 들어가는 것들은 이거 ifs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는 count if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상에서 자, 계산해 볼게요. 요게 70 이상이면서 70 이상이면서 70 이상이면서 세 가지가 다 70 이상인 걸 뽑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꼴 count ifs로 들어갈게요. count ifs로 가서요.
자, count ifs는 조건 범위의 1번과 조건의 1번 이렇게 세트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70 이상이냐 물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점수가 조건을 손으로 쓸 땐 텍스트 형식이라 그랬습니다. 70 이상이냐. 두 번째, 회계가 70 이상이냐. 세 번째, 경영 전략이 밑으로 칸이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동줄 이렇게 움직이거나 키보드의 탭키 눌러서 나오면 됩니다. 70 이상이냐.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몇 개가 있다는 뜻입니까? 3개 있다. 3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한 사람, 그죠? 두 사람, 세 사람. 결과가 맞죠. 그래서 count ifs를 이용해서 조건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개수를 우리가 골라냈습니다. 함수 1개짜리인데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함수였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5번은 뭐하라 그랬냐면 입학일자와 학과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에 표시를 할 건데 학과는 앞에 3글자를 뽑을 거예요. 앞에 3글자를 뽑는데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프로퍼가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3글자를 뽑기 위해서 레프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연산자 이게 필요합니다. 날짜에서 연도를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레프트를 잘라서 프로퍼 안에 붙여도 되고요. 프로퍼에서 레프트를 넣어도 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잘라서 붙였잖아요. 얘는 자 거꾸로 해볼까요? 프로퍼에서 레프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꼴 프로퍼 대문자로 변경을 하겠다.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자, 프로퍼 함수를 띄워놓고요. 이 상태에서 함수를 띄울 때는 이름 상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요. 자, 레프트 학과에 몇 글자를 뽑는다 그랬습니까? 3글자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퍼 함수로 왔어요. 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이걸 확인 누르고 난 다음에 요 뒤에 연결해도 되고 여기서 바로 연결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연결하는 게 편할 겁니다. 자, 확인 이렇게 나타나면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저 뒤에 연결을 하겠다. 누구를 연도를 연결해야 되죠? 자, 이어 연결할 건데 누구를 연결할 거냐? 입학 일자에서 연도를 뽑을 거예요. 결과 보이죠? 전체 채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상에서 띄웠습니다. 그래서 5개 문제 중에 보통 쉬운 게 2문제 정도 있고요. 중간 게 한 2문제, 어려운 게 하나 정도 되니까 어떤 문제가 쉬운 건지 여러분들이 찾는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계산 작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